네, 의사협회의 이 파업이 계속되면서 싸늘한 여론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의협 쪽에서도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 우리 최은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용산에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나와 있습니다. 범의료계 4대학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바로 이곳에서 조금 전 오후 1시 반부터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에게 제시할 단일 협상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의협과 이 전공이나 전임의로 구성된 젊은 의사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막판 조율에 한창입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의정 갈등에 조금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건 그제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최대집 의협 회장과 그리고 박지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만나면서부터인데요. 한 의장이 의대 정원 확대를 완전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고 이를 명문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의료계도 막판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면 의사 파업은 조만간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젊은 의사 비대위가 이미 현장 복귀 가능성을 일부 내비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필수 인력 투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라면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논의해서 필수 인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래서 아직 협상 타결 전임에도 불구하고 분만실이라든지 응급실, 중환자실 같은 필수 의료가 필요한 부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부 인원을 이제 미리 복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시사한 셈인데요. 그러나 막판에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협회는 막판 조율을 지금처럼 이렇게 벌이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3차 무기한 총파업 행동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 조율이 이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혹은 이 막판 조율해서 만들어낸 이 협상안이 다수의 의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도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권에서도 그동안 의사들 또 전공의들에 대해서 강경일본도였는데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정혜 위원장의 어떤 중재 이후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어제 만난 자리에서 이 의사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대표와 공공의료 확충과 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다 포함한 논의를 위해서 국회 내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중재안에 대해서 의료계가 최종 협상안을 내놓으면 그 내용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회 기구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의사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는 논의를 그 특위안에서 구성하는 것도 열린 마음으로 이제 열어놓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의사협회가 예고한 3차 무기한 파업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좀 좋은 성과를 내서 파업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이런 가운데 어제 잠깐 저희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의사협회가 내놓은 이번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반대하는 이런 홍보 포스터물이요.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낸 홍보물인데요. 이 문답 형식을 좀 띠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할 주요 진단을 받아야 할 때 누구의 선택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A. 전교 1등한 의사, B. 모자르지만 의사가 되고 싶어서 추천제로 공공의대에 들어간 의사 이렇게 두 보기가 있고요. 또 두 학생이 나중에 의사가 돼서
다른 진단을 내리면 누구의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이런 문항에는 예. 일반 의대 학생과 뭐 공공의대 학생을 두 보기로 두고 있는 이런 홍보물을 발간을 한 겁니다. 이에 예. 대해서 이제 누리꾼들이 엘리트주의다, 학벌주의의 홍보물이다 이런 비판의 댓글을 많이 달고 있고요.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의료정책연구소가 해당 홍보물은 이미 이제 삭제를 한 상황이고 예.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표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의사들의 엘리트 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한 것인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매번 전교 1등을 해서 의대에 들어간 의사 그리고 공부는 잘 못했지만 추천을 받아서 공공의대에 들어가서 된 의사. 만약에 중환자가 가족 중에 있다면 어느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뭐 어떤 병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이번 의사 파업 그리고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의사 수의 부족 또는 적정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지역마다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편차가 너무 심하다. 예. 이미 KTX가 전국 각곳에 좀 갖춰진 다음에는 지방에서 웬만한 환자는 다 서울로 KTX 타고 와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예. 그래서 지방 병원들이 중급 이상의 병원들이 예. 그것 때문에 타격이 심하다. 이런 얘기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거 이외에 응급의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굳이 서울에 와서 받지 않지만 그래도 예. 병원에 서비스가 필요한 이런 경우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사 수가 부족하다 넘친다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대도시는 당연히 이미 공급 과잉이고 포화 상태인 거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지방의 경우에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건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공공의대다. 뭐 이 하나하나를 따지다 보면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론조사도 오늘 리얼미터 나온 거 보니까 공감하지 않는다가 55%이더라고요. 예. 공감한다가 38.6% 이 정도 되니까 결국 의사들이 내 밥그릇이 줄어든다라고 반발하는 거 이해합니다. 예. 그러나 의사들도 결국 환자,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예. 이쪽에서 아직도 지금 문제가 있다. 의료 시스템이라고 예. 한다면 완전히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말고요. 뭔가 대안은 그래도 마련을 예. 해 나가면서 끌고 나가야 된다. 근데 그걸 반대를 하다가 바로 저런 어찌 보면 예. 극단적인 엘리티시즘에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저런 홍보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현 집권층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 예. 이런 차원에서 나온 거라면 그건 실수 중에 실수일 것 같고요. 예.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뭐 그야말로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라고 저는 예. 이렇게 기대 섞인 해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포스터 중에서 이제 공공의대에 들어가는 것이 시민단체 추천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시민단체에서 추천해서 모두 의사가 될 수 있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를 보면서 물론 이제 의사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윤경호 의원이 잘 설명하셨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면 죄다 서울에 있는 5대 병원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공공의대를 더 늘린다고 해서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구축되겠느냐. 이 의사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포스터 한 장으로 인해서 그나마 동정심을 얻던 이 여론조차도 확 돌아서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수능 만점 맞으면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얘기하는 대로 예. 전교 1등 하던 사람들이 다 교만하고 그다음에 진정성 있고 이런 성실한 의사들은 공부 못하는 의사 그건 또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거 예, 역시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예, 예. 이걸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거 차분히 봐야 돼요. 자, 10년간 이제 사람을 기렸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 있는 거 지방에 있는데 의사만 가는 게 아니라 시설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가야 된다. 인프라가 가야 되고 예. 간호사들이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장비 같은 장비 것들. 같은 걸 다 하는데 그것이 서울에 있는 5대 병원하고 지금 지방의 지방의대하고 그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 아까 우리 KTX 타고 지금 다들 올라오시는데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공공의대 의사들은 수술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돼서 지금 만들어진 거냐.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가 의사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거를 포진시킬 것인가. 예. 그래서 이 의료 인프라를 어떻게 짜갈 건가를 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아니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병원하고 지방의 병원하고 이 뭐 새로 계속 이 개선되고 최첨단의 의료 장비들이 들어올 때 저는 제가 부산에 살더라도 서울에 와서 받겠어요. 예. 그런 문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예. 의사만 늘어낸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한꺼풀 더 들어가서 이제 양쪽에서 만나는 이 타협점을 지금 찾고 예. 있다 그러니 거기서 진짜 적나라하게 토론해서 예. 국민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또 환자들의 입장에서의 그런 얘기들이 예. 나눈 다음에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파업 중인 의사들, 이 후배들을 격려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한 언론의 단독 보도를 보니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설립에 또 찬성을 했다라는 좀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던 것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파업 중인 의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라고 이제 간절한 호소도 했고요. 그러면서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어제 IUC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비어진 의료 공백을 간호사들이 메워주고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이 의사와 간호사를 이렇게 가르는 편가르기 하는 발언인가요? 어떻게 요정 기자는 느껴요? 일단 어제 SNS에 올라온 글은 간호사에게 감사하다라는 응원과 위로의 글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투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힘든데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폭염 속에서 방호복을 입고 일하다 쓰러진 의료진을 언급하면서 의료진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라면서 좀 부추기는 이렇게 응원을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의 비판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이 의료진이라는 그 짧은 세 음절마저 의사와 간호사라는 분열의 언어로 갈랐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의사와 간호사의 패싸움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선의를 야권과 언론이 비뚤어 본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며 놀랐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고마움을 그저 문자 그대로 받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고요. 또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트집을 위한 트집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실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당시에 의사들에게 고마움을 많이 표시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청와대가 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에 당황한 느낌인데요. 청와대는 간호사들에게 덕담을 하려 했을 뿐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어제 하필 또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의사는 유감이고 간호사는 헌신한다라는 식으로 편을 가르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가 나왔는데 여기서 노 실장이 의사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고마움을 밝혔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권이 너무 정쟁으로 휩싸여 있다 보니까 같은 말이 나와도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영호 고문께서는 이걸 편가르는 걸로 보십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닌데 과유불급이라고 조금 더 그거를 표현을 강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이 정도 이해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 정도를 편가르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안 되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의사들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눈빛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레이저 눈빛을 닮아간다. 이제 이런 거 표현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봐야 되나요? 꼬투리 잡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간호사들에 대한 치하를 글쎄 이걸 이간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통령의 언급을 이렇게 공격하는 건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 같아서 저도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